특집 세금고충 처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명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세법 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자 증세, 세금 폭탄 등의 거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러 경제단체는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하지만 유독 법인 세율 인하가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세금고충 처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 내용과 더불어 실제로 시청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세금 고충 문제를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임원식 정치경제부 기자가 이슈 진단을 통해서 부동산 3법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선도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자, 다주택자, 그리고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규제다. 또 세금 폭탄이라는 시각이 더 팽배합니다. 그야말로 세금 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요즘 시국을 진단하고자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둘만 만나도 이 얘기를 한다고 하죠. 다름 아닌 이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과세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가 달린 문제인 만큼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은 늘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역대급으로 올리면서 시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 A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1,250만 원 정도가 할인됐었고요. 올해 예상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에서 2.7% 구간에서 내년에 0.6에서 3%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서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70% 압박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시세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세금 폭탄 사례, 비단 강남 3군의 초고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정부에서 너무 심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때리면 억지로 돈 벌어가 지방간 샀는데 100만 원 돈 나왔다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으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에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5가구 중 1가구꼴로 세금 폭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현대홈타운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 99만 원에서 올해 128만 원으로 29.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면적으로 용산구 이촌동 한가름 아파트의 재산세는 4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 부담이 은퇴한 실거주자들에게는 주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집을 내다 팔고 이사를 가기엔 이미 다른 곳들의 집값도 많이 올라 있고요. 그렇다고 매년 오르고 있는 재산세를 감당하자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화면 뭐 보셨겠지만 참 요즘 이 집 세금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김연아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새 뭐 조세 저항 운동도 네. 한창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이 그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세율을 올리고 있고 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지금 정책 실패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동시에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세부담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다 전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또 지방 도시로 가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60여 개의 복지 관련 지표에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든가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자산 기준에서 이 공시가격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현금 수입이 없는 고령 가구들의 이 부동산 세부담, 특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생활고를 더욱더 압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즘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올라갈까? 향후에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상황으로서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또 유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 또 거기에 정부가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 정책 실패가 합쳐진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이유도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매 능력 자체가 지금 한계에 다다라 왔고 또 더 이상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거품일 가능성이 있고 향후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말 정책을 어떻게 다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지 정말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그 다주택자들의 규제와 세 부담 강화가 결국은 우리 그 서민들의 주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미 뭐 전세 난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강력하게 주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다주택자 여러 가지 억압하면서 그 보유세 부담이 임대 시장의 정가가 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용감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더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합니다. 일단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하고 새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가계약 체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앞으로 임대료도 못 올리고 세입자도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동안 올리지 않고 또 집값, 전셋값 상승의 요인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질에 겁을 먹고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전세 얘기를 나와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부에서도 이 사실 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 주거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월세 개념으로 바뀔 건데 이번으로 해서 좀 앞당겨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만의 이 독특한 어떤 시스템인 전세제도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요? 전세는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 도시에서 훨씬 더 전세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고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좀 더디게 진행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우리가 전세제도가 존속했던 이유는 주택금융이 굉장히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금융의 역할을 했던 전세제도가 그 자리를 메워왔던 것입니다.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대출에 제약이 없고 자기가 상한 능력만 담보할 수 있다면
사실은 대출의 제약 요건을 두지 않는 그런 구매 대출 상품이 다양화되고 또 필요한 계층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또 전환할 수밖에 없는 가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월세 전환으로 가속화시키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다 생각이 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의 소망은 조금이라도 목돈을 만들어서 보증금을 늘리고 월차임을 줄이려고 하는 게 큰 일종의 자기의 소망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전세로 갈아타고 매매로 갈아타는데요. 지금처럼 전세를 이렇게 빠르게 소멸시키게 되면 월세 가구들의 주거 상향 자체는 좌절될 수밖에 없고 저는 굉장한 패닉이 있을 것으로 봐서 결국 정부 정체는 구조적으로 쇠퇴되고 있는 전세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동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의 전세 소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뭐 대출 규제에 또 이 세부담 강화를 통해서 이 주택 구매를 막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공공 임대를 이제 대거 늘리겠다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급에 대한 철학이 시장에서 어떤 받아들이는 철학과 굉장히 좀 이반돼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 그 공공 임대 대책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20, 30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페잉 바잉 이 집을 구매하는 세력은 여전히 많거든요. 이 이율 배반적인 어떤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서구의 복지 모델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일단 서구가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그와 같이 공공임대의 재고를 계속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한 기구를 설치를 검토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규제와 어떤 세 부담 강화를 좀 더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좀 분명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의 아픈 부분이고 또 저는 앞으로도 경기 회복에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기구, 더 강한 규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금 부동산 현장에 대한 실상에 대한 것들을 오르게 판단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장에 신뢰를 주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계속 외면하고 지금처럼 같은 방향만 또 계속 가속으로 질주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세 저항이 더욱더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더욱더 경제를 망치는데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